자, 실전 모의고사 20회입니다. 앞에 치킨이 보입니다. 자, 누구든지 만점 맞으시면 바로 치킨이 날아옵니다. 지금 털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가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와 나가 뭐 들어갈지는 뻔하죠. 가에는 뭐 이삭음, 나는 마립간이에요. 가가 왕후였던 시기에 신라 왕위는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했다. 이건 뭐야? 이삭음. 맞죠? 나가 왕후였던 시기에 말을 이르러 독자적 세력 위제된 육부가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육촌이 뭐가 된 거야? 육부가 된 거지, 그지?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 자비일 수도 있고 소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5세기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나아가 왕후였던 시기에 신라는 백제 동성왕과 혼인동맹 누구예요? 소지마리카. 맞잖아요. 그러면 나아가 왕후였던 시기에 신라는 신장 감독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동시전 누구야? 지증왕이지. 지증왕은 동시전 말고도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최초로 뭐야? 아시촌 소경을 설치했다. 또 하나 상복법을 제정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상복법 제정했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돼. 상복, 사람 죽었을 때 상복. 물론 뭘 설치하고 실직, 주를 설치하고 군주 파견하잖아. 이때 최초로 파견된 군주가 누구라고요? 이사부. 실직이 어디라고 오늘날? 삼척. 그래서 신라 키가 훨씬 더 커졌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 울릉도가 있어. 그래서 우선국 복서. 이런 거 물론 알아야 되지 뭐. 국호를 신라라고 했고 이제 왕이라고 했다. 이런 거 그건 너무 기본주의 기본이고 이거 말고도 알아야 될 게 잘 나오는 빈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야? 아시촌 소경 최초로 소경 설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복법 제정. 요것도 외워두셔야 될 내용이고 동시전 설치까지 외워두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백제유적 유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송산리 6호분의 벽돌무덤은 자, 송산리 6호분은 벽돌무덤이 맞죠? 예. 맞는데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있지요. 7호분이 무령왕릉이고 벽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무령 어디? 송산리는 어디 있다? 송산리 위치가 어디라고? 공주 어디라고? 웅진. 공주, 웅진. 아직도 거울 보면 막 공주님 막 그러지 않니? 자기 부를 때 막 공주님 오늘 예쁘다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졸업했어 그거는? 다행이다. 자, 공주입니다. 공주. 웅진. 자,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무덤인데 벽화가 없어요. 6호분하고 7호분은 벽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7호분이 어때? 6호분 뒤에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배수로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그랬잖아. 그게 무령왕릉이고 6호분은 벽화가 있고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무령왕에 묻힌 이게 7호분이지. 송산리 7호분. 관의 재료는 금송인겸한데 이거 일본 남부지방에서 나는 거지. 일본에서 가져온 거야. 위도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왕명 백제 사리감은 여기도 좋지. 5, 6, 7 스트레이트. 송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여 능산리. 여러 번 얘기했어. 부여 능산리라고. 또 백제 최고의 공예품 백제 금동대학로. 이것도 뭐라고요? 부여 능산리. 목책과 우물, 사당 등 다양한 유적들이 발견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 시기에 축조됐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풍납토성이 북성이고 남성은 뭐야? 남쪽에 있는 게 뭐야? 북쪽에 있는 게 풍납토성이고 남쪽에 있는 게 몽촌토성입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한성 백제 시기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 썰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예. 자, 그럼 한성 백제 시기 고분부는 뭐? 석촌동, 또 방이동 이런 데 있습니다. 유명한 거 뭐? 석촌동 돌무지무덤. 정답은 4번이고요. 3번. 자, 통일신라 지방정부야. 일단 통일신라 지방정부역은 뭐야? 구주와 오소경이다. 외우셔야 되겠죠? 발해는 뭐? 5경 15부 62주다.
발해 5경 15부 60이죠. 완성된 건 언제야? 5경 15부 60이죠. 완성된 건 언제야? 선왕 때. 그럼 신라는, 토인신라는 구조오소경 완성된 게 언제야? 신문왕. 자, 가가 어디야?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원래 구조오소경과 세트로 나오는 게 뭐야? 구서당 10정이잖아요. 그지? 9개의 주인데 부대가 지방군이 10개 있는 이유는 어떤 한 주에 2정이 있기 때문이야. 그 한 주가 뭐라고? 한주. 한주 또는 한산주, 어디야? 가입니다. 나아가 이제 웅주. 웅주. 웅주 하면 뭐야? 웅주,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가 822년 헌덕왕 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 다음에 나 밑에는 전주고요. 다가 뭐야? 무주예요. 자, 가와 나이는 지방군인 정이 하나씩 배치되었다. 나이는 하나가 맞는데 가는 뭐야? 2정이야. 2정. 신라 말에 가는 후거구려. 맞죠? 어디 세워졌어? 거기. 송악. 주여. 송악이 어디야? 개성. 그랬다가 어디로 옮긴다고요? 철원으로. 마철봉. 그지? 그래서 태조 왕건이가 918년 고려 세운 곳은 어디야? 철원이었어. 그랬다가 919년에 다시 자기 근거지 개성 송악으로 수도 옮긴 거예요. 나에는 후백제 도읍지. 후백제 도읍지는 나가 아니라 나는 웅주래니까 나와 다 사이에 전주야. 어디야? 완산주잖아. 알아야 돼. 니네 동네 전라북도. 그러니까 나는 충청도고 다는 전라남도고 가오 사이 나와 다 사이가 말 전라북도쯤 되지. 그게 전주라고. 여행 좀 다녀라.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도 어딘지를 몰라. 후백제의 도읍지는 완산주 전주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신라 말기에 가나다에는 구산선문에 해당하는 사찰이 있었다. 잘 모르겠지? 소고법으로 푸는 거야. 1번, 2번 틀렸잖아. 4번 가요. 당항성은 어디 있어요? 나야, 가야. 가지. 경기도 남양만의 당항성이야. 다에는 청해진이 있지. 맞지? 해상무역의 중심이 번성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이 틀려. 이건 소고법으로 푸는 거야. 정답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입니다. 4번 갑니다. 가나다라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가는 누구야? 신문왕. 노구 폐지. 그잖아. 681년에 즉위한 신문왕이 687년에 관료전 지급하고 689년에 노급을 폐지했다. 그랬다가 757년 경덕왕 때 다시 부활했다. 그 사이에 722년 성덕왕 때 뭐 했다? 정전 지급했다. 순서 꼭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고려는 뭐야? 나는 광존이고 호패법은 다는 뭐야? 조선 태종. 균역법은 1750년이니까 라는 영조. 자, 안성을 보독국왕에 봉하고 누가 있지? 아니거든요. 안성을 보독국왕에 봉한 건 누구야? 문무왕이야. 자, 670년부터 684년까지 안성이가 고구려 부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단 670년에 건모점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고구려라고 했어요. 자, 그랬다가 674년에 그 건모점과 안승이 원래는 같은 편인데 안승이 건모점을 죽여요. 신라에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익산 금마제에서 이때부터 이제 보덕국 왕으로 임명해요. 어디라고요? 익산? 지금은 익산이고 그때는 뭐라고요? 금마죠. 그래서 지금도 익산 가면 금마면 이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문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어때요? 통일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인정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아니, 신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683년에 서울로 불러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골 귀족으로 준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럼 어때? 서울이 어때? 내 고향 경주 금성이잖아. 그러면 익산에서 경주까지 가까워 멀어. 지금도 먼데 그때는 어때요? 엄청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뭐 하려고? 이거 뭐 하려고? 안승과 그 세력들. 안승 개인이 혼자 온 게 아니겠지. 많은 장군, 군인들, 세력들이 왔을 거 아니야. 분리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힘이 약화되겠죠. 그러자 이제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걸 계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덕국을 없애버리는 게 68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권 강화하는 거야? 왕권 강화하는 거잖아, 결국. 이게 누구야?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안승을 보덕국에게 봉하고, 여기까지는 말하고요, 문무왕이에요. 근데 진골기적으로 편입시킨 건 신문왕이에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디테일하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두라고요. 난립한 교종 종파를 화엄종 중심으로 재확립하기 위해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명했다. 기억나죠? 화엄종이 남악과 북악으로 나뉘었다 그랬고, 북악의 법선, 균열에 하여금 남악마저도 통합하게 한다. 이게 누구야? 광종이잖아.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태종은 뭐 했어요? 계미자지, 계미자. 여러 번 얘기해요. 갑인자는 조선에서 최고 갑은 누구라고? 세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자자, 갑인자, 이거 누구야? 세종. 태종은 계미자, 계미. 영조,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 누구야? 효종이에요. 1651년 효종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효종의 업적이 많아요. 양척 동일법도 누구야? 효종이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갑니다. 예종이 죽고 어린 왕이 즉위하니.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문종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한 임금 3명 있고 그 다음 뭐라고? 숙종, 예종, 인종. 문숙, 예, 은, 인. 그 다음 뭐라고요? 마지막 문 닫은 사람은 의종. 이제 문 닫았다는 얘기 뭐야? 중대. 문 닫았다. 이거 중대. 고려 중기. 그는 권세와 은총을 굳히고자 두 딸을 왕고혼시켰고 온갖 계량을 중상, 친족 유기 안치고 자 가장 높은 자인 국공이 되었다. 얘기했잖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 중에 뭐야? 공이 제일 높잖아. 공작은 뭐 왕족이지. 그는 왕태자와 동등한 대응한 대우를 받았고 생일은 뭐야? 인수절 외웁니다. 왕의 탄생을 기념해 인수절 외우세요. 중앙이나 지방관은 할애나 감사가 올 때는 전 왕이 올린 글이라고. 기억나요? 표전문 기억나? 표문과 전문. 왜 조선 초에 명나라와 외교 갈등 빚게 되고 그래서 명나라가 표전문에서 어떻게 한다? 예의 어긋나는 글자가 있다고 정도전 압송을 요구하고 그랬던 걸 기억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표문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고 전문은 황태자에게 올리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이게 누구야? 이 정도 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이자겸밖에 없는 거지. 자, 어린 왕. 자, 인종이고 가는 인종, 나는 이자겸이야. 가는 15개 항목의 유신지교를 반포하여 개혁 의지를 반포하였다. 개혁 의지를 표방하였다. 맞죠? 자. (5번) 1126년에 뭐라고요? 이자겸의 난이야. 그리고 1127년에 인종이 유신지교를 발표합니다. 이게 15개 조항이야. 그리고 1129년에는 이제 대화궁을 건립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 1132년에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제가 혹시나 해서 궁금할까 봐 써드리는 거야. 이때 이제 벼락 친다 그랬잖아. 벼락 한 30번 치고 임금이 옮겨가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묘청이가 사기친다 그랬잖아. 왕과 신하들 쫙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강물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강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보면서 용이 저 밑에 살아가지고 강물에 살아서 침을 토하는 거다. 이렇게 뻥을 치니까 사람을 내려서 수부를 내려보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용은 없고 떡을 이딴 많은 걸 만들어 놓고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기름을 넣어놨고 뽕뽕 뜨게 해서 이런 사기를 쳤다고 누가 묘청이가
대단하지. 묘청의 사기 사건. 이걸 계기로 이제 신뢰도가 급 하강하겠지. 결국 그때 1135년 누가 이제 묘청이가 이제 소위 말하면 뭐라고요?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자, 요거만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대외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1125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금이 뭐 했다고요? 요를 멸망시키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고려에 무슨 관계를 요구한다고요? 군신 관계를 요구했고 이자겸, 척준경 얘들 어떻게 한다고? 수용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1115년에 뭐가 세워져서 금이 건국이 된 거고 그 이전에 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1104년부터 기억나잖아. 1104년 숙종이 뭐야? 별무반 만들었고 그 다음에 1107년에 예종은 뭐야? 이제 동북구성 쌓았고 1109년 1년 반 만에 돌려주고 말았고 그리고 1115년에 금이 건국되었고 그런 거. 뭐 12세기 역사가 연장되는 거고 이게 이제 끝판왕이 1145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역사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 뭐냐다 김부식 형님이 뭐야? 이겼잖아. 뭐 삼국 사기를 이때 쓰신 거잖아. 편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가는 서경의 대화군을 건립했다. 맞죠? 나는 금의 근신관계욕을 받아들였다. 맞잖아. 평양에 기자를 숭배하는 기자사당을 세워 국가에서 제사하기 시작했다. 이건 숙종 때입니다. 숙종.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예. 이거 본다고 봤는데 또 틀렸어. 근데 맞았어? 아니 이게 다 맞고 얘만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 잘했어. 진짜? 대표한테 이거 고쳐서 올려달라고 그래. 얘기해야 돼. 난 안 할 거니까. 6번 갑니다. 이번엔 진짜로 옳지 않은 것은이야. 내가 문제를 만들다가 막 그냥 옳지 않은 나는 그냥 생각하고 나니까 자꾸 이런 실수를 하네. 옳지 않은 거.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무슨 왕이야? 공민왕이지. 평리인당, 밀직사, 동지사, 강중경을 서북명 병마사로 압록강에서 팔참을 공격하게 하고 밀직사, 부사, 유인우를 동북명 병마사로 삼아 쌍성을 수복하겠다. 이 쌍성이 뭐겠어? 쌍성 총관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연호상을 중단하고 교지를 내리기들 기철 등이 나를 다스린 법원들어 관리 인사권이 손아귀에 있고 토지와 노예 환불한다. 어떡한자? 블라블라. 이게 무슨 왕이야? 공민왕이겠지. 자, 정동행성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왕 때? 충렬왕 때. 그렇지. 1280년 충렬왕 때. 장관인 승상은 고려 왕이 임명되었다. 맞아 틀려? 맞다. 맞아요.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원의 간섭으로 육부가 격화되면서 아니지. 밀직사는 뭐야? 중추원이 격화된 거지. 6번.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부와 예부가 합해서 뭐가 된 거야? 절리사가 되고 호부가 판도사가 되고 병부가 군부사 형부가 전법사가 돼요. 그래서 외우기 좋다 그랬잖아. 아니 병이잖아. 병은 뭐야? 병이나 군이나 같은 말인 거고 형이나 어때요? 형부나? 형부는 법을 다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리, 이부 이렇게 외우면 뭐 우리가 그나마 낯선 건 요거 하나 있긴 한데 예. 자, 밀직사는 뭐가 바뀐 거라고요? 중추원. 3번 지정이라는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문종대 옛제대로 복귀한다. 맞죠? 왕권 강화에서 정방 폐지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고려 후기는 개혁은 경제에서는 전민변정도 감설치 전원 열공 우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뭐야? 정방을 폐지해서 왕이 인사권을 회복해야지. 왕이 인사권을 회복해야지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죠? 인적 청산을 해야지. 친원파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악의 근원들이 걔네들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갑니다.
다 맞았어? 오. 오빠 다 맞았지? 자, 7번 갑니다. 예. 너무 솔직했어. 매력이잖아. 솔직한 매력. 솔직한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 솔직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있으면 솔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자신이 없으면 솔직하기가 힘들어. 자기가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고, 막, 숨기고 싶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7번.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여러 면에서. 다 날봐. 장난치는 평소에 잘해야 돼, 그지?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왕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 상관, 각품의 전시과를 지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했다.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텍스트 분석하면 안 되고 컨텍스트, 맥락을 분석해야 된다 그랬지.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논했어. 관품 플러스 뭐라고요? 인품인데 다만 뭐가 좀 더 중요한 기준이다. 인품이 좀 더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아직은 역분전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종대 976년 경종대 시정 전시과입니다. 자삼 이상 18품을 한다. 단삼 이상 10품을 한다. 비삼 자비 청 록 그죠? 자단 비록 자단 비록 순서로 자단 비 자비 청황 뭐야? 신라고요. 자단 비록 현직에서 물러나면 과전을 국가에 반납한다. 언제 반납하죠? 사망시 반납하죠. 시정과 개정까지는 사망시 반납하고요. 경정 때부터는 뭐라고요? 퇴직시 반납이죠. 무슨 말이야? 경정 때부터는 뭐야? 현직한테만 주니까. 문반과 무반이 토지집대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았다. 뭔 소리야? 차별대우 당연히 받았고요. 차별대우가 완전히 사라지고 차별대우가 시정되었다. 무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시정되었다. 이것도 뭐라고요? 경정저시과의 특징. 관품과 인품이 병행된 다원적 규진이다. 그렇죠. 승인과 지리업자. 승인은 승려고요. 지리업자한테 말하는 지리업자는 뭐야? 설마 부동산업자겠어? 풍수지리업자. 별사전이 지급됐다. 이거 뭐야? 경정전시과. 자, 경정전시과 또 있죠. 뭐? 한우액과가 뭐야? 폐지되었고. 그 무관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정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3번. 8번. 다음 시기 공납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조식이 상설로 이게 조식이 누구야? 남명조식이야. 남명조식. 아침밥 선생님. 어디에 두목? 무슨 당파의 두목? 북인. 강경하잖아. 강경한 북인. 남인의 두목은 누구라고요? 이황 선생. 북인의 두목이 조식 선생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어때요? 이황이고 조식이고 다 죽은 다음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황의 제자들이 주로 뭐야? 남인이 되고 유성용, 뭐 김성일 이런 사람들 남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식의 제자들 정인홍, 곽재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북인이다 라는 거죠.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그 유명한 서리 망국론 아닙니까? 지방 토산물 공납을 일체 막아서 공납을 바칠 때 본래 값의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는 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공납을 바칠 때 값이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는다. 지방 토산물 일체 막았다. 자, 지방 토산물의 공납을 일체 막는다. 이게 뭐야? 방납이잖아. 공납을 막는다. 이게 방납, 방해한다. 방납. 이게 뭐야? 방납의 폐단. 그래서 정부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문을 배정했다. 그랬으면 이런 큰 문제가 날 리가 없는 거죠.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뭐 사다세의 알, 뭐 옛날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지 않는데 멀리 가서 사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료로 나온다. 곡물은 전세보다 부담이 더 커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다. 당연한 이야기고 중앙관청의 중인들이 방납행위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다. 그대로 나왔잖아. 공납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을 치면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맞다니까? 이웃이 대신 얘기하는 게 뭐야? 인징이야. 친척이 대신 얘기하는 게 뭐야? 족징이야. 인징과 족징이 군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갑니다. 자, 다음 표에서 나타낸 조선시대 과거 종류와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과, 대과. 자, 이때 관시는 뭐야? 성균관 이런 뜻이야. 성균관. 그 다음에 한성시, 서울이지. 그 다음에 향시는 지방이지. 그 다음에 이제 속과, 생원과, 진사과, 생원시, 진사시, 한성에서 200명, 향시. 이게 뭐야? 무과도 이제 원시는 이제 원훈련원입니다. 그 다음에 향시. 그러니까 초시는 전부 다 뭐야? 예외 없이 뭐가 있어요? 지역 균형 선발이야. 인구 비례에서 지역별로 할당하는 거 뭐야? 전부 다 초시야. 하지만 복시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복시부터는 온리 뭐라고요? 실력이야.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해 지역별로 할당되었다. 맞아, 틀려? 틀려. 가는 아니야. 가는 온리 실력이야. 그리고 전시에 가면 오직 뭐야? 순서만 정하잖아. 갑, 을, 병. 갑 3, 을 7, 병 23이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나와 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관련 없이 성적에 따라 갑, 을이 아니라 갑, 을, 병으로 나뉜다. 3번 다에 해당하는 정원은 28이죠. 가가 33이고 다는 28이야. 무과는 28명이라고. 알성시와 증강시 합격자 수는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연하지. 알성시는 뭐 할 때? 임금님께서 성균관 공자님 제사 지내갈 때. 그래서 성균관에서 보는 거 알성시고요. 증광시는 국가에 경사했을 때. 증광시. 특별한 경사일 때 보는 게 증광시. 이거 뭐야? 식년시잖아요. 식년시. 정답은 4번입니다. 기출문제 요 고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 표가. 요걸 가지고 제가 재활용해서 다시 변형해 본 거예요. 10번 갑니다. 조선 초기 가에서 나로 영토가 확장되면서 나타난 샷이 오는 것은, 자, 가는 언제야? 이게 고려 말이지. 언제야? 공민왕이 왜? 쌍성초가 탈환한 다음에 왼쪽이 어디야? 압록강 초산이고요. 오른쪽은 함경도 길주입니다. 그 가의 왼쪽은 초산인데 이 초산은요 유명해. 언제 유명해지냐? 6.25 전쟁 때 우리 유엔군이 최대 북지선이 초산까지 갔어요. 압록강까지. 근데 이제 누가 달려온 거야? 중국군이, 중공군이 이제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죠. 그 다음에 나는 백두산 기준으로 뭐야? 사군과 육진이잖아. 누구야? 세종. 신숙주, 윤필상 등이 여진족을 토벌했다. 땡! 이건 성종 때야. 누구야? 최윤덕, 김종서지. 자, 사군, 백두산 기준으로 왼쪽 사군은 누구야? 최윤덕. 오른쪽 육진은 뭐라고요? 김종서. 남부지방의 민호를 이주시키는 3인정책 꾸준히 펴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거 맞죠? 3인정책과 토관제도는 세트잖아. 경원 경서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귀순을 장려하는 등 회유책을 쓰기도 하죠.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1번. 가에 들어갈 행사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거. 왕건이 고려를 공격한 이후 산에 의지하여 나라 남쪽에 성을 쌓고 건자월 동지가 들여는 달에 관속을 거느려 나와 의정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낸다. 10월에 동맹하는 모임은 그달 보름달 소찬 초식 차려놓고 그것 하는데 의식이 극히 성대하였다. 뭐겠어? 8관이에요. 8관. 개경에서는 정월보름, 서경에서는 10월 15일에. 정월보름에 하는 거 뭐? 연등회입니다. 연등회. 8관에는 개경은 11월 15일, 서경은 10월 15일에 하는 거야. 다시 정월보름에 하는 거 뭐라고요? 연등회입니다. 연등회. 도교와 민간신앙 및 불교 어우러진 행사 외워야 돼. 송나라 상인이야 여진 및 탐나 사절이 축하 선물 바치고 와서 무역을 크게 하는 국제적 성격, 국제 무역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맞아요. 기출문제 선지입니다. 최승로는 과도한 재정 낭비를 방지를 위해 이 행사, 그래 연등회와 8관은 뭐야? 축소하자 그랬죠. 이거 뭐야? 축소하자 그랬잖아. 근데 어때요? 폐지했죠. 그랬다가 현종 때 다시 부활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관이 중요하죠. 자, 12번.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호를 광무라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 경궁 아니고 뭐라고? 환구단 또는 원구단. 2번. 근대적인 재정 일원을 위해서 내장원의 업무를 탁집으로 이관했다.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국내부와 내장원을 확대합니다. 12번. 원래 정부 사무와 왕실 사무를 나누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의정부 그리고 뭐야? 국내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럼 어때? 국내부의 역할이 커져야 돼? 줄어드는 게 정상이야? 줄어들어야 되지. 가보기역 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뭐야? 확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실의 고종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게 뭐야? 내장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뭐 한다고요? 원래 줄여야 되는 거지. 왕실 사무, 정부 사무 분리하고 재정도 나누고 해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어때요? 확대하는 게 결국 무슨 권을 가는 거야?
황제권을 뭐 한다고요? 강화하는 거야. 이게 대한제국의 특징이죠.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 아문을 설치하였다. 자, 6조가 8아문이 되는 거 뭐야? 1차 가보교육이에요. 하지만 2차 가보교육이 뭐야? 7부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농상무 아문과 공무 아문이 합해져가지고 8아문은 다시 7부가 돼요. 농상공부, 농상공부가 돼요. 부. 2차 가보교육 때. 틀렸어요. 그러니까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 아문을 설치했다 그러면 1차 가보교육인 거예요. 평양을 서경으로 높이고 풍경궁이라는 행궁을 건설하여 양경체제를 갖추었고 장충단을 건립하여 충신 열사를 제사 지냈다. 맞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13번 겁니다.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오는 백성들을 직접 의견 들었다. 척신 제거했다. 탕탕평평실 하나의 달빛이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도 달리고 다른 태우 그 태우는 바로 나다. 이게 뭐라고? 만천명월 주인옹. 그지? 만천명월 주인옹. 13번. 정조가 말년에 쓴 호가 만천명월 주인옹이야. 원래 옹자는 할아버지 옹자잖아. 근데 정조는 49에 죽었거든. 뭔 할아버지야. 요즘 같으면 영포티라 그래가지고 막 청바지 입고 염색하고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닐 나이에 정조는 할아버지다 스스로. 꼰대 마인드 아닐까? 어쨌거나 누구라고요? 정조입니다. 근데 오늘날과는 다르지. 당시 평균 수명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임금이잖아. 임금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자, 이거 정조입니다. 선박, 교량 및 호남, 호서지방의 조언 등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여 주교사 설치 요요됩니다. 이때 주자가 뭐야? 배주자죠. 그죠? 배달이 주교사. 규장각이 창덕궁에 건설되었으며 열고관, 계유와 서고 등 부속 건물이 있었다. 창덕궁 후원에 1층 규장각, 2층은 주암, 루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열고관, 계유와 서고 등 부속 건물 있었고요. 규장각은 중요하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규장각은 원래는 뭐야? 출발할 때는 뭐라고요? 학문연구소로 출발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무슨 기능까지 담당해요? 비서 기능 담당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과거 시험도 여기서 주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 초계 문신들 교육까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는 생각해봐. 비서기는 누가 하는 거야? 승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건데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규장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업무를 다 모아서 왜? 기존의 조직은 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노른 벽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규장각이라는 기구를 새로 키워서 여기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결국 무슨 권을 강화했다는 얘기야? 왕권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죠. 군사 분야는 뭐라 했어? 기존의 5군형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장용형을 만드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채색지도 모음집이 해동지도 이건 누구야? 영조 때입니다. 권력에서 배제됐던 남인계의 인물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인물은 최재공, 이가완, 정약용 등이었다.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중요한 거죠. 읽어볼게요. 강도 1번 끝났어요. 1번을 강도다. 딱 네 글자만 보면 끝나. 이게 뭐야? 신채호의 뭐? 조선 혁명선언이. 언제? 1923년입니다. 1923년.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 선생님이 쓴 겁니다. 강도 1번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남은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뭐다? 외교론이다. 최근 3.1운동의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2천만 민족의 힘 있는 전진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둘째는 실력 양성론이다. 을사조약 당시 여러 나라 공간에 빗발치던 종이 쪽지로 넘어가는 국권을 잡지 못하며 정민은 헤이그 특사도 독립해보고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하며 차마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각 지사들이 블라블라 10년을 준비했지만 뭐 불완전한 학교 몇 개, 실력 없는 단체밖에 어딨냐. 이러니 외교론, 실력 양성론, 미몽, 겉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혁명, 중요한 단어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 민중 플러스 직접혁명. 이때 말하는 직접혁명은 두 글자로 고치면 폭력입니다.
조선혁명,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강도이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한다고요? 걔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일본 애들 죽이는 건 이건 정당방위니까 절대로 의열단은 니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다. 잘하고 있다. 라는 게 바로 의열단 선언이죠. 이 글의 저자는 조선상구 문화사도 조술했다. 맞습니다. 기획을 주장한 대표인물은 이승만, 니은을 주장한 대표인물은 안창호. 다 맞죠. 그런데 니은은 충칭 임시정부시기의 독립방역이에요. 충칭 임시정부시기를 뭘 만들어서? 한국 광복군 만들었잖아.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했어. 국내 진공을 계획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건 무장투쟁. 이었다고 해야 됩니다. 예. 독립전쟁론이었죠. 독립전쟁.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갑니다. 다음 그림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한자 읽을 수 있죠, 이 정도. 뭐야? 동경대전, 그래. 동경대전. 뭐야, 이게?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 동경은요, 경주에 가면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일본에 가면, 일본 수도가 도쿄를 동경 그러잖아. 그러니까 동경제국대학교 뭐 이러잖아. 그래서, 경주 동국대 캠퍼스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동경제대를 다닌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그런 농담들을 해요. 제 친구 아들이 올해 거기 입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대학을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나는 집에서 다니기 싫을 것 같아. 대학생이 되면 일단 좀 독립하고 싶지 않나?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고생하더라도 자취도 해보고, 하숙도 해보고, 굶어도 보면서. 그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되게 막 답답하잖아. 자, 최재우가 창도한 것으로 전해지며 창도 당시 경천과 경천, 하늘을 공경하는 거지. 시천주, 맞아요. 경천과 시천주. 시천주가 이제 사인여천이 되었다가 그게 이제 인내천으로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종교의 다른 경전인 용담유사는 포동문, 논학문, 수덕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동문, 논학문, 수덕문은 전부 다 동경대전이고요. 또 다른 경전인 용담유사. 용담유사는 포교를 위한 뭐라 했어? 가자집이라고 했지. 노래집이야. 그래서 전부 다 뭐야? 끝이 뭐야? 가로 끝난다고. 9개.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뭐 권학가, 도덕가 이렇게 노래니까 노래지. 땡땡 가로 끝납니다. 틀렸어요. 삼남 일대 농촌 사회를 중에 삼남이만 삼은 쓰리 남쪽 충청 전라 경상도를 삼남지방이라고 합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교세가 날로 확장되고 포, 접 등 교단 조직 그죠? 포, 접제 조직, 교단 조직이 이루어지지. 기억나요? 도교는 교단 조직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랬지. 동학은 되잖아. 1905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맞지? 자, 천도교 기관지 뭐야? 만세보 외워야지. 좀 더 할 거 있지만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 같은 주장을 제시한 학자.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리시킬 수 없다. 모든 사원에서 이는 기의 주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리에 관계했다. 일물이 아닌 까닭에 1이면서도 2요. 2물이 아닌 까닭에 2이면서 1이다. 이게 뭐겠어? 이와 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분리되는지 아니란 얘기잖아요. 누구야? 이와이야, 2야. 2이지. 율곡 2라고요. 이와 기의 차별성. 2는 귀하고 기는 뭐야? 천하다. 이게 누구야? 이게 이왕이야. 이거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 이건 율곡 2의 주장입니다. 일본 성리학 발전이 일어나죠. 이건 누구야? 이왕이지. 동우문답, 경목역일 누구야? 율곡 2. 기발이승 일도설. 자, 이기 호발설이 누구야? 이기 호발설. 이게 누구야? 이왕. 이와기가 다르니까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 거잖아. 근데 기발이승. 발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고 기만이 발할 수 있고 이는 거기에 올라탄다. 기발이승 일도설. 니은과 디귿이고요. 김성일, 유성룡 등 남인유학자이고 이황. 사변록은 왕수인 왕양명이 지은 책이라고 했고 이황은 아니. 사변록은 박세당이 지은 거고
왕순이 지은 건 전습록이고 이황은 전습록 변을 지었고 다시 사변록은 누가 지었다고요? 박세당이 지은 거야. 박세당. 17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토지개혁 방안을 주장한 인물, 국가에서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한전의 영토 및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 끝났죠. 한전, 토지의 어떤 제한을 가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영업전은 뭐야? 매매가 불가능하고 영업전 이외의 땅은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점진적인 토지 소유의 균등을 주장했던 사람 누구야? 이익선생의 한전론이지. 성호 이익, 성호학파. 관직은 적은데 과거 응시한 사람이 많아서 붕당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렇잖아. 지금 10사람이 굶주리고있는데 한 그릇에 밥이 있다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과거 시험에 주기를 3년에서 몇 년으로? 5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합격 개수를 줄여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럼 장난 아니겠지. 5년에 한 번 보면 한 번만 떨어지면 재수하면 10년. 생각해봐. 삼수하면 15년. 물론 그때 양반들이 하니까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면서 결혼도 하고 다 해요. 애도 낳고 다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으로서 평생을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 보면 선배들 보면 일정 나이가 되잖아.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 더 이상 과거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왜냐면 이제 어쨌거나 부모님이 도와줘,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뭐 돈 10원도 알바 한번, 편의점 알바 한번 해본 적 없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뭐 실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1번 얘기했고 2번 곽우록을 저술하여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잖아. 곽은 뭐야? 콩이라고 했잖아. 콩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 곽우록. 지봉유소를 저술하여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누구야? 이수광. 지봉유소는 이수광. 자, 지봉유솔에서 이수광이야. 광희군이겠지, 당연히. 뭐가 소개를 했다 그랬어요? 천, 주, 실, 의를 소개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무렵에 나왔던 또 다른 책은 뭐야?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시세, 그 다음에 행불행, 그리고 시비 순서로 보물어서 도덕 중심의 사관을 비판했다. 그죠? 예. 옳고 그름, 군자는 어째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세, 행불행, 시비의 순서로 보물어서 도덕 중심 사관을 비판했다. 실학자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18번. 4.19 혁명의 전개와 영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은 4.19 학생 시위를 촉발시켰다. 뭔 개소리야.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은 4월 25일이야. 그러니까 막바지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고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승만이 뭐한다? 하야성명 발표한다 그랬잖아. 자, 아직도 4월이니까 자, 보자. 순서로 보면 2월 28일 날 대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의거를 합니다. 228 의거라고 해요. 이게 왜 일어났다고요? 이날이 일요일인데 기억나잖아. 고등학생들은 뭐야? 강제로 학교에 등교시킨 거야. 왜? 야당 애들을 유세 현장에 못 가게 한다고. 그러니 고딩들이 어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야. 이게 228 의거야. 그리고 뭐 한다? 3.15 부정선거 하는 거 아니야. 3.15 부정선거 하는 날 누가 행방불명돼? 김주열이 행방불멸되고 이 김주열의 시체가 떠오른 게 4월 11일이야. 그래서 이때 1차 마산 의거가 있고 이게 뭐야? 2차 마산 의거가 되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4월 18일 날 고려대학 학생들이 국회 가가지고 선거 무효 외치고 돌아오다가 정치 깡패들한테 맞는다 그랬잖아, 많이. 이때 고대생 한 3,000명이 갔다 왔으니까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이제 4.19가 터진 거지. 4.19 때 186명이 사망하고 학생만 77명이 죽어요.
그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대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죽는다니까. 걔들이 왜 죽어? 총 맞아 죽은 거야, 총 맞아서. 그리고 4월 25일 날 뭐야?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시국선언 나오고, 그래서 이제 4월 26일. 그래서 피어의 화요일, 딱 승리의 화요일, 일주일 만에 하야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 순서 외우셔야 되죠. 물론 이거 외운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은 앞에서 했으니까. 이후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 요구 높아지는 거 당연하죠.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 처벌 요구 높아지는 거 당연하고요. 혁명을 계기로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지. 당연하지. 이승만은 통일 논의를 억압했잖아. 그래서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조봉암과 진보당을 어떻게 했어? 진보당 사건을 해산시키고 조봉암 죽였잖아. 하지만 이제 그 독재 권력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막 통일 논의가 막 활발히 전개되는 거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조로 하는 헌법 개정했다. 그치? 6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헌법 바뀌는 게 몇 차 기한? 3차 기한 바뀌고 7월 달에 7월 29일 7.29 총선하는 거고 그리고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선 거고 8월 23일 날 장면정부 2공화국이 출범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답 1번. 19번. 자료연설의 행위들 당시에 정사에서 옳은 거 나는 필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싸웠지만 여기 장충공원에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유례 없는 시민 함수를 보고 우리의 승리 이미 결정되어서 확인했습니다. 만일 이번 정국이 이루지 못하면 이날은 박정희 영구 집권의 총통체제를 바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나는 집권하면 향토 예비군과 교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지? 향토 예비군, 교련조 이거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 1968년에 1.2.1 사태 이거 이후에 김신조 요거 때문에 어때요? 생겼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향군이 경찰서 보초나서고 중대장이 정보기관 수입돼 야당 대통령 후보 때리자면 교육이나 받고 한 달 돈 3,500만 주면 훈련 안 나거든. 도장찍은 이런 예비군 필요 없습니다. 누구야 이게? 김대중이. 김대중이. 언제일까 이게? 아니 장충공원에 사람들 100만 명 모여서 연설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뭐야? 대통령 직선제였으니까 유세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교련이니 향토 예비군이 이런 걸 봐서 1969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게 언제야? 1972년이 되면 유신되면 없잖아. 언제야? 고전에 딱 한 번 남았지. 1971년. 1971년 대선이야. 그래서 19번은 1971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와 DJ가 정말 어마어마한 세기의 대결을 벌였던 거죠. 남북한이 통일의 3대 원칙 합의한 건 언제야? 1972년 7월 4일이니까 안 되지. 정치활동 정화법에서 정치활동 제한다. 이건 5.16 직후야. 1962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들은 전부 다 손발을 묶어서 정치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는 어때요? 준비해서 공화당을 만드는 거야. 이게 박정희의 클래스야.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였다. 아니 이때까지는 무슨 제야? 여전히 직선제였고 유신 체제가 되면서 이제 간선제로 바뀌는 거지. 집권 세력의 삼선 개헌 강행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였다. 집권 세력의 삼선 개헌 강행. 삼선 개헌이 뭐야? 1969년에 뭐 했다고요? 6차 개헌. 이 1969년에 6차 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삼선 개헌이라고 하잖아. 그 삼선 개헌에 따라서 박정희가 또다시 나올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봐봐. 아까 김대중이 얘기하잖아.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하면 영구 집권의 총통체제로 바뀔 거라고. 3번 한 사람이 4번 못하겠냐? 5번 못하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삼선 개헌 이후에 강의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여기서 맞는 말은 어때요? 4번이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20번. 밑줄 친 조치가 시행된. 밑줄이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여. 8. 이 조치. 착한 사람 눈에 보인다고. 밑줄 그어달라 그래. 이 조치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끝났지. 뭐겠어. 긴급조치. 자, 보세요. 유언별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하는 근데 유언별에
유언비어의 도대체 정의가 뭐냐 이거지. 자, 박유천은 마약을 했다. 유언비어야? 그렇게 아니라고 펑펑 울면서 쌩 난리를 치더만 결국 다리털에서 나왔다며. 다리털도 좀 깨끗하게 밀고 가지. 멍청한 놈. 집회시,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표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관하나 개정 또는 아니 대한민국 헌법 부정, 반대, 왜곡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 치자. 근데 그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이게 긴급조치 위반인 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지금 5년 직선제 현행 헌법은 한 번만 하고 말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5년만 하고 먹퇴하자.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2번 할 수 있는 걸로 개정하는 게 좋겠다. 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만약 이때 그랬으면 뭐라고요? 긴급조치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벌어진 거지. 이게 긴급조치입니다. 1. 한일 국교를 정상화했다. 언제?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입니다. 1974년 1월 8일부터 1호가 나오고요. 그래서 1975년까지 9호까지 계속 짜자작 나오는 거거든요.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달부터니까 전두환이죠. 전두환이가 2월 24일 밤까지가 임기였으니까. 연간 대외 수출액이 100억 달러. 이건 외워야 되죠. 1977년. 정답은 3번입니다. 교복과 교발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이건 누구야? 전두환.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아직은 닭이 털을 뽑고 있는 걸로. 좀만 쉬었다가 이제 21회 하겠습니다. 자기 못 참아. 닭이 못